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경청이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무려 50만 부나 팔린 초초초 베스트셀러입니다. 나온 지 오래된 책이라 지금 절판이 되었는데요. 저도 어렵게 구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아들에게 전해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의 경청이랑 써 있어요. 그래서 경청이 왜 중요한지 경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계발서가 아니고 에세이 소설책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이 책의 작가님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조신영 작가님은 현재 포항에서 클래식북스라는 그 북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포항 북구 양덕로 16번지에 있고요. 인문 고전 교육을 하고 계시고 독서 모임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조만간 가볼 계획이에요. 이 포항 클래식 북스는 무인으로 운영된대요. 밤에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북카페래요. 저처럼 책을 좀 좋아하고 밤에 좀 깨어있고 싶은 사람은 정말 좋겠죠. 그래서 조만간 포항에 갈 일이 있는데 그때 들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뭐 되게 이분은 자기계발 분야로 국제 강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홍콩 등을 순회하면서 수백 회의 자기계발 세미나를 진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기업과 조직의 경청 문화 확산을 위해서 경청 워크숍을 많이 보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고 그런 작가님의 책이에요. 이 책이 몇 년도에 나왔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2007년도에 나온 책이네요. 그러니까 책이 지금 거의 나온 지가 12년? 2019년이니까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의 어떤 스토리는요. 뇌종양에 걸린 시한부의 아버지가요.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죽기 전에 바이올린을 만들어 선물한 이야기예요. 귀가 점점 들리지 않으면서 아들에게 이 바이올린을 선물해주고 죽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바이올린을 아이가 발달 장애인데 바이올린 쪽에 특출난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점점 좋아지는 그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좀 감동적인 스토리. 자, 이토벤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베토벤이 귀가 잘 안 들린 상태에서 음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성이 이씨인데 이 주인공은 사람들이 이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이토벤 선생님 이렇게 불렀대요. 이 선생, 혹시 암이라는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중간에 입구자가 3개 있죠? 자, 암이라는 한자를 보면 중간에 입구자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위에 지붕이 있고 이렇게 물수변이 있고 밑에 산이 있어요. 입이 3개라는 뜻입니다. 즉 입이 3개나 필요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걸 산에 가두어 두고 막아버렸다는 뜻이에요. 이 선생,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들을 풀어내지 못하고 가둬두면 스트레스가 되어서 결국 암에 걸린 상태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해서 병에 걸린다. 이거에 제가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해요. 질문을 할 때는 그동안 관찰해 본 결과 토대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짧게 상대를 칭찬해준다. 진심이 담긴 칭찬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이다. 예를 들면은 뭐 잘했어요. 훌륭해요.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진심이 담긴 칭찬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일 처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그냥 대단해요, 뭐 훌륭해요 라는 말보다는 그 이유를 좀 붙여주면 되게 좋아요. 그 이토벤이라는 이분이 이제 그 바이올린 회사에서 현악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명품 바이올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스트라디바리라는 어떤 바이올린이 굉장한 명품인데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최근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태양 흑점의 활동 변화가 스트라디바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태양 흑점의 변화로 생긴 지구의
기후변화가 나무의 성장을 저해하는 바람에 나무의 밀도를 높이고 단단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무가 바이올린 제작에 쓰였다는 거죠. 17세기에 스트라디바디가 만든 현악기는 약 1100여 점이라 조금 넘죠. 현재 남아있는 것은 650점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바이올린은 100여 점밖에 안 된다는데 현재까지도 완벽한 상태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저명한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50여 점에 불과합니다. 스트라디바리는 94세까지 바이올린을 만들었지만 그 비법을 아무에게도, 심지어는 그의 아들조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자, 이 말을 누구에게 들었냐면 이런 좋은 나무를 얻기 위해서 산에 갔다가 어떤 노인을 만났어요. 마음을 꿰뚫는 재주가 있는 노인을 만나서 이 이토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거를 이제 고백을 했대요. 이제 뇌종양 때문에 귀가 점점 안 들리고 자기네 그 바이올린 공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털어놓으면서 도움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어르신, 저는 요즘 눈으로 상대의 입술을 읽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내 말은 그게 아니요. 사람들은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가지. 그러나 그 많은 말들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 사람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는 법이요.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게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어느새 사람들은 진정한 속마음은 꼭꼭 숨겨놓은 채 마음에도 없는 말들만 늘어놓는 게 되는 것이 아니겠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청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런 얘기만 하고 드라마가 뭐가 재밌었니, 뭐가 맛있었니, 뭐가 힘들고 뭐가 좋고 그냥 이런 얘기만 대충대충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귀가 안 들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올리니스트기도 했던 아인슈타인 박사가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단다. 죽음은 바로 모차르트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아빠에게 죽음이란 네가 연주하는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이겠지. 아빠는 내가 만든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너의 소리를 반드시 들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이렇게 이 아빠가 발달장애 아들에게 이제 죽기 전에 계속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편지를 이제 읽으면서 아내가 이제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은 자신이 원할 때 말을 한다. 내가 듣고 싶을 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빗소리도 그렇다. 나무도 그럴 것이다. 상대가 원할 때 나는 듣는 것이다. 바람이든 나무든 그들이 원할 때 나는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남의 말도 되게 안 듣고 독단적이고 부부 사이도 되게 안 좋아서 별거를 하고 있던 이토벤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귀가 점점 안 들리면서 정말 많은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귀가 안 들리는데 더 많은 걸 듣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어느 날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아이가 발달장애고 이러니까 부부 사이가 이제 안 좋아졌겠죠. 이걸 누구 탓이냐를 두고 싸울 수도 있고 우울해지고 힘들고 하니까 별거를 또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부터는 아들과 좀 만나게 되고 부인과도 대화를 좀 하게 됐어요. 나는 그동안 네 엄마가 아빠를 싫어한다고만 생각했다. 네가 아픈 것, 웃지 않는 것, 말이 없는 것, 그 모든 것이 아빠 때문이라고 엄마는 생각한다고 믿었어. 그 이유 때문에 엄마는 아빠를 미워할 거라고, 아주 많이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빠는 두렵고 외로웠단다. 엄마에게 어떻게도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네 엄마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니 아빠의 생각이 많이 틀렸더구나. 엄마의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는 불안함과 외로움이었어. 네가 영원히 웃지 않을까봐. 아빠가 영원히 엄마 곁을 떠날까봐 엄마는 지독히 불안했던 거였어.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이런 걸 깨달을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어느 날 이
바이올린 회사, 바이올린을 만든 이 회사가 창립 2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행사를 이제 한대요. 지금 추세라면 20주년 기념 행사를 최대한 성대하게 치러야 할 것입니다. 본부의 기획팀과 홍보팀이 해체된 마당이라 양 대리가 우선 임시기획팀을 구성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에 명예퇴직자들과 정리해고자들을 모두 초청하세요. 초청에 응한 분들은 회사의 재건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 조정을 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잘랐어요. 그런데 20주년 이 행사를 할 즈음에 회사가 폭발 성장을 하면서 다시 직원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누구를 뽑을까라고 했더니 명예퇴직과 정리해고를 당한 그 사람들을 뽑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복귀를 시키자.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된 거죠. 자, 경청운동. 이 저자분이 경청 워크숍을 각 기업에서 했을 정도로 이제 경청 전문가예요. 자, 경청운동, 경청을 실천하기 위한 5가지 행동 가이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을 준비하자. 대화를 시작할 때 먼저 나의 마음속에 있는 판단과 선입견, 충고하고 싶은 생각을 모두 비워내자. 두 번째, 상대를 인정하자.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잘 집중하여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자. 세 번째, 말하기를 절제하자. 네 번째, 겸손하게 이해하자. 겸손하면 들을 수 있고 교만하면 들을 수 없다. 다섯 번째, 온몸으로 응답하자. 경청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도 하고 입으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제스처를 이용해서 온몸으로 응답하는 거. 경청의 5가지. 공감, 인정, 절제, 겸손, 온몸으로 응답. 5개입니다. 하나는 듣고 있으면 내가 이익을 얻고 말하고 있으면 남이 이익을 얻는다라는 아라비아 속담이 있고요. 다른 또 하나는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라는 경구가 있대요. 이게 이제 경청에 대한 2가지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바이올린 회사에 이게 제가 봐서는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바이올린 회사에 이런 경청 운동을 하면서 회사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매출도 오르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고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죠. 그 이토벤, 남의 말을 듣지 않아서 되게 독단적이고 그랬던 이토벤이 귀가 더 안 들리는 상황에서도 사람들 관계도 막 좋아지고 부인과도 화합을 하게 되고 아들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낳았어요. 성공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킨 사람이고 성공하는 조직은 다른 조직을 살리는 조직입니다. 그러한 성공은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기업이 생존하려면 소비자와 고객, 협력업체와 직원, 그들 가족까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토벤이 바이올린을 만들어서 이 20주년 행사를 하는데 뇌종양이 악화돼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근데 이날 이 행사 때 이 발달장애 아들이 연주를 하기로 이제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의 그 연주를 듣지 못하고 병원으로 실려간 거죠. 그 순간에 전화를 걸어서 부인에게 아들이 연주하는 걸 들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셋을 끼고서 핸드폰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그 바이올린으로 아이가 연주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 이토벤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 아들은 훌륭하게 자랐어요. 자라서 어느 날 귀국 연주회를 했어요. 너무 감동이네, 혼자. 그래서 이제 귀국 연주회 때 이제 팜플렛을 딱 보면 설명을 했어요. 이번 귀국 연주회에는 베토벤 곡을 준비했더구나. 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이에요. 베토벤이 청각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작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유서를 남길 정도로 깊은 절망 속에서 태어난 곡이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희망에 찬 감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봄이라는 이름이 붙었나 봐요. 바이올린 소나타 5번의 봄. 이걸 막 연주를 했대요. 그리고 이 엄마가 아들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너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남긴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었어.
자신의 삶에서 깨달은 가장 귀중한 지혜라고 했지. 귀 기울여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 아버지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식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그런 스토리였어요. 50만 부 팔린 베스트셀러를 읽어봤습니다. 이게 감동이죠, 혼자? 여러분은 이 책을 다 이제 못 읽었으니까 왜 저러지 싶을 거예요.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중요한 걸 우리가 빨리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가님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포항 클래식 북스 인문 고전 교육을 하고 있는 이 포항 클래식 북스라는 북카페에 조만간 찾아가서 만나 뵐까 해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뵐게요. 우리 오늘 하루 경청하는 하루로 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